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등기 권리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만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성소 패소 무관하게, 그러니까 성패소 무관하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패소한 자도 이렇게 같이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라든지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조서가 이거 기재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 기재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가로 상소하지 않았을 때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증명이 필요한데, 이런 인락조서 같은 경우는 조서 기재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때 판결의 종료에는 이행 판결만 됩니다. 이런 확인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 공정정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이행 판결만. 단지 예외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은 형성 판결이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된다. 그다음 신청 시기는 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신청할 수 있지만은,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은 이 원래는 안 되는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이걸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 시기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관계없이 10년이 지나도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문이 필요하냐? 원래 이 확정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원래는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잖아요. 그 자체로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이 필요 없는데 조건이나 동시이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 선이행 조건이라든지, 그거는 조건이 있으면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행됐다든지 동시 이행이 됐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해요. 그러나 독립 판결일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선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러면 집행문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한데, 독립판결은 뭐냐면은 얼마를 지급하라, 또 이번에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이제 독립판결인데, 그때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 독립된 판결문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승계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그 사람이 그 등기 신청할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그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승계가 됐을 때 그때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하고 일단은 이게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집행정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가령 집행문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지 결정이 있어도 등기는 수리합니다. 등기관은 등기 수리합니다. 집행정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의사 진술이 명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결 주문은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몇날 며칠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이 등기 종류 그리고 원인, 내용, 연월일 등 이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야 됩니다. 가령 건재당권일 때는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 전세권은 전세금하고 범위 이런 필수 기재가 들어있어야지 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지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인데, 이게 왜 불가를 해놨지?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등기 신청자는 이제,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소한 권리자나 의무자인데, 그런 등기 일단 등기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 채권자 대의 소송의 채무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의 소송할 때는 채권자하고 제3채무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송이. 근데 이 채무자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제기를 알았을 때는 이 채무자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대의 소송의 채무자는 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소제기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리고 대의 소송,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채권자 취소 소송의 채권자는 요 판결의 당사자는 맞는데 등기 당사자는 아니에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령 뭐 이겼다, 성소한 권리자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등기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그때는 대의 등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의 등기로. 그리고 상호 명의 신탁의 해지는 상호 명의 신탁 해지의 패소자는 아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거는 성패소 무관하게 이렇게 패소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소자는 단독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로 그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이행 판결일 때는 원인 일자가 없으면 판결 선고 일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일 때는 판결 확정일, 그런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사유행위 취소 이런 판결이 있을 때 여기도 없나? 재산 분할일 때도 판결 확정일을 등기 원인 일자, 형성 판결. 그리고 화해 조서 등은 원인일자가 조서 기재일, 아까 조서 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다른 거는 확정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서 기재일이 원인일자가 되고, 화해 권고 결정, 요거는 또 법원에서 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 확정, 그러니까 결정돼도 또
불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확정일에 원인 일자가 된다. 등기 원인은 이런 거고, 그리고 요 결정 정본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하해 조서 등 인락 조서 이런 것만 확정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요 조서 기재일에 확정이 돼 버리니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거는 확정이 돼야 저거 하니까 다 확정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시 등기관 심사 내용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주문만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에 대한 이유까지 심사하면은 그 등기관이 판사 판결을 이렇게 또 심사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유도 심사해야 됩니다. 가령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요거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가령 담보 가등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실명법에서 인정하는 그 종중이나 부부간의 그 등기 있잖아요. 그거인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게 원고의 실제 소유임을 인정하였는지 이런 걸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상속 관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걸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은 매번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